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숲속 야영장도 숲경영 체험님과 마찬가지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해. 네, 산림에 숲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설로 분류가 된 그런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가능한 시설들이 이 숲속 야영장, 숲경영 체험림, 이 산림 레포츠 시설, 치유의 숲, 산림 욕장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나 이런 산림 교육장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숲속 야영장이 이 가성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요즘 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숲속 야영장하고 일반 야영장, 캠핑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반 야영장, 캠핑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캠핑장, 일반 캠핑장은 그냥 일반 그 준보전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고요. 숲속 야영장은 이번에 산림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 효용성 있게 이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산림청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실시된 그런 법률인데요. 그래서 지금 숲속 야영장은 숲에서 말 그대로 숲속의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고요. 일반 그 임업용 산지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캠핑장은 일반 임업용 산지, 그 보전 산지의 임업용 산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설치할 수 있나요? 숲속 야영장은? 네, 그 산지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숲속 야영장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경영 체험님은 시장군수, 숲속 야영장은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2023년 6월 11일부터 숲속 야영장, 숲경영 체험님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숲속 야영장 말 그대로 숲속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무슨 뭐 자격증이나 무슨 요건이 있을까? 자격 요건? 네, 그 숲속 야영장을 하려면은 일단은 임업인이어야 됩니다. 임업인이라면은 여러 가지 임업 및 산천에 관한 법률에 나오듯이 뭐 9,000평 이상 그 산림을 소유하고 또 1년에 120만 원 이상 임산물에 대한 그 수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고 임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임업인만이 숲속 야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면적은요? 앞전에 숲 경영 체험님에서도 면적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이 야영장 같은 경우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일반 야영장은 그 규모가 좀 숲경영 체험님보다는 좀 작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만제곱미터, 그 3,000평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 전체 면적의 30%만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0평 미만의 3,000평으로 신청할 경우에 30%면 900평만 그 형질 변경이 가능해서 숲속 야영장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만에서 5만 제곱미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면적의 5%의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미만만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제곱미터이면은 5만 제곱미터면 만 제곱미터까지는 30%니까 900평이죠. 예, 만 제곱미터니까 900평에다가
만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5%니까 4만 제곱미터에서 5%, 그래서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니까 아까 2,000제곱미터 하면은 아까 그 만제곱미터까지 3,000제곱미터 플러스 1만에서 5만까지 2,000제곱미터니까 5만 제곱미터로 신청할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까지 이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치는 야영장 면적의 10% 미만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일반 야영장을 뭐 2만 제곱미터를 그 신청을 한다. 그러면 건축물은 10% 미만이니까 2,000제곱미터, 약 600평까지만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각 지자체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로 규정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그보다 더 강화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기존 숲속 야영장에서 기존의 그 둘러싸인 토지를 산림욕장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3,000제곱미터까지 산림욕장 등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도 저희가 이렇게 숫자에 나오면 좀 약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표님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야영장을 한다면 업종이 야영장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영장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 좀 다양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형질 변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기본 시설, 편익 시설, 그 다음에 그 위생 시설, 체험 교육 시설, 체육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시설에는 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그래서 그 다음에 숲속의 집과 트리하우스를 할 수가 있고요. 편익 시설에는 여러 가지 뭐 임도나 그 야외 공연장, 그 다음에 임산물 판매장, 매점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장에는 목공예실, 숲속 교실, 그 다음에 숲속 수련장, 세미나실. 세미나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미나실이 요즘 모임이 많고, 각종 그 단체에서 세미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서 단합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미나실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작업 체험장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들이 들어오면 체육시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요. 족구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이게 세미나실 같은 데 가서 세미나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네네. 시설이 있으면. 네네. 그리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그것도 일반 야영 시설 같은 경우는 텐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규모 있게 해야 되고요. 텐트 간 거리도 6m 이상. 자동차 야영 시설은 자동차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당 50제곱미터 이상, 텐트당 거리도 6m 이상은 뛰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숲속의 집,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는 바로는 펜션이라고 하죠. 숲속의 펜션. 펜션은 각각의 건축물이 4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질 변경 하는 그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업종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뭐 도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나요? 네, 도로도 역시 포장도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1,500평까지는 4m 이상 무조건 포장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4m가 안 되는 경우에도 중간에 비킬 수 있는 교행 차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500평 이상 9,000평까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은 그 허가를 받으려면은 6m 이상의 포장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숲속 야영장 임업인이 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살림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